안녕하세요, 여러분. 6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 그 5교시에는요, 자료란 무엇인가, 또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즉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단순히 측정되거나 모아진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즉 온도, 습도, 구름의 양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속하지만, 자, 오늘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또는 비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형태의 자료들을 정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 예보가 그 대표적인 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자료와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수집된 자료들을 뭔가 처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할 때 쓰는 기기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기계이죠. 그래서 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전기고요. 이런 전기의 상태, 즉 전기의 스위치가 꺼져 있냐 켜져 있나를 우리가 그 기호로 표시하게 되는데, 꺼져 있으면 0, 켜져 있으면 숫자 1로 표시하게 됐어요. 간편하죠. 즉 켜져 있으면 1, 꺼져 있으면 0입니다. 1, 0, 0, 1 이렇게 표현되면은 켜져 있는 상태의 전구의 하나, 그 다음에 꺼져 있는 상태의 전구 2개, 켜져 있는 전구 4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이런 상태를 우리가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진수라고 한다는 것을 공부했고요. 10진수, 0부터 9까지 있는 10진수를 우리가 인간들이 보통 익숙하게 사용되는데, 기계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 꺼져 있는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0과 1로 표시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진수, 이진화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이진수로,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10진수를 이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2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이진수를 표시하게 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문자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음악, 소리의 표현,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표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표현 방법인데요. 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예를 들면 컴퓨터라고 우리가 자판을 통해서 입력하게 되죠. 그러면 이 컴퓨터라고 입력된 자판에서의 데이터는 이제 컴퓨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컴퓨터에서는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한글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계는 컴퓨터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그럼 본인만의 언어로 바꾸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본인만의 언어예요. 즉 1, 0, 1, 0 이렇게 표시된, 기호로 표시된 부분이죠.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전기 스위치의 상태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켜, 꺼, 켜, 꺼, 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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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꺼, 켜, 켜, 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상태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가 다시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는, 자,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한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을 또 컴퓨터는 자기의 안에 있는 이런 이진화되어 있는 코드를 사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바꿔주게 돼요. 자, 이 한글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진수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인코딩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컴퓨터 안에 있는 이런 이진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원래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을 디코딩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인코딩과 디코딩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이런 문자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이진화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바로 그 표현하는 약속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미국에서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아스키 코드입니다.
아세키 코드 아닙니다. 아스키 코드. 아메리칸 스탠더드 코드. 줄여가지고 아스키 코드라고 해요. 아스키 코드. 자, 이것은 7비트를 사용합니다. 비트가 뭔지는 딱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미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들 나라에 쓸 수 있는 표준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어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루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각 나라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각 나라별 언어를 아스키 코드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요, 이와 같이 8비트, 16비트, 그 외에 32비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문자를 인코딩, 즉 컴퓨터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코딩하게 되는데, 인코딩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인코딩할 것인가를 서로 약속, 컴퓨터와 사람이 어떻게 이것들을 의사를 주고받을 것인가, 통신할 것인가, 이것을 서로 약속을 만들게 된 게 바로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다. 아스키 코드는 영어를 표현하는 것이고, 영어의 다른 언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비트라는 게 나왔었죠? 이 비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는요, 가장 낮은 단위가 비트입니다. 자,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비트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 네. 자, 이렇게 전구가 있습니다. 자, 전구. 그림 그리는데 좀 서투르게 이해해 주세요. 자, 이게 전구가 있어요. 이 전구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 단위는 얼마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껐다, 켰다. 꺼져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0. 켜져 있는 상태는 숫자 1로 표시하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 단위, 이것을 1비트다. 깜빡이 되겠죠. 이 깜빡 바로 이게 1비트라고 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너무 무한정 늘어나면 이렇게 한눈에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을 묶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단위수를 어떻게 좀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램을 표시를 할 때 1g부터 1000g까지 쓰게 되죠. 그러면 1000g이 되면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단위수가 커지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줄여서 1kg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크기를 줄여서 표준화했어요. 자, 그럼 먼저 1바이트입니다. 자, 1바이트라고 하는 건요, 8개의 비트로 구성된 저장 단위. 그러니까 8비트가 바로 1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문자 A와 B를 표현했다. 그러면 문자 A를 1000001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진화한 거죠. 이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 한 거예요. 거꾸로 1000001 상태를 A로 바꾼 것은 역시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1, 0, 0, 0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 한 단위, 요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이 7개의 단위수를 가지고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만들었어요. 즉, 이것은 전구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 방금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했던 8개의 비트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태죠. 7개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7개의 전구만을 가지고 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아스키 코드에는 통신을 위해서 페리티 비트라고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총 8개가 한 묶음이 되죠.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글자 하나죠. 글자 하나를 표시하는 단위다. 이게 바로 최소 정보 표현 단위인 1바이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정보 최소 단위 1비트, 그리고 가장 낮은 글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한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단위 1바이트죠. 그러니까 0 문자 A, B, C, D 숫자 1, 2, 3, 4 이런 것들은요 8개의 비트로 구성되는 1바이트가 기본 단위예요. 아까 유니코드는 16비트, 32비트 뭐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즉
이 영문자 두 개를 쓰는 단위, 2바이트가 바로 하나의 글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유니코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하면 전구가 하나하나라는 것을 상태를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뭘까요? 1이니까 켜져 있어. 이거는 꺼져 있어. 켜, 꺼, 켜. 이렇게 7개의 상태를 나란히 표시해 놓고 요거를 A라고 하자. 정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B는 뭐냐? 요렇게 하자. 자, 맨 처음에 있는 전구 켜놓고 요거 켜져 있는 겁니다. 켜놓고 자, 그 다음부터 꺼.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켜. 그 다음에 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전구 7개를 늘어놓고 첫 번째 커진 지금 여기도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맨 끝에 켜져 있으면 A, 두 번째 게 켜져 있으면 B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럼 C는 똑같이 1에서 꺼 여기까지 똑같이 1하고 다음 단계 하려면 여기 너도 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 이렇게 약속한 게. 자,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는 다시 정리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표준 코드, 표준 약속이다. 총 몇 비트를 쓰느냐? 7비트를 쓰고 나중에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페리티 비트를 하나 추가해서 총 8비트를 쓰게 됩니다. 유니코드는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2바이트를 쓰게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1비트는 전구 하나가 깜빡 꺼졌다 켜졌다 이 상태를 0과 1로 표시하게 되고 이게 최소의 정보 단위로서 1비트라고 하고 이것의 8개 묶음 하나를 1바이트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1kB는 몇 바이트일까요? 네, 1024바이트입니다. 1MB는 1024KB 1GB는 1024 메가바이트, 1024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키로, 메가, 기가,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는 1024 기가바이트와 같은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문자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 정리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7비트고 128개의 문자, 총 128개의 문자를 쓸 수 있다. 이 128개라는 문자는요, 자, 아까 얘기했죠? 등 하나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총 등이 몇 개다? 7개 등이다. 표시할 수 있는 2의 7승. 그러니까 전등 하나 갖고 표시할 수 있는 단위 두 가지죠? 이것이 총 7개니까 2의 7승. 이것은 128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128개의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다? 영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32개. 하나의 공백까지 이루어서 아스키 코드를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유니코드입니다. 자, 유니코드는 31비트이지만 대부분의 언어가 21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장성을 위해서 31비트를 만들었고요. 실제는 거의 21비트면 쓸 수 있다는 얘기고, 한글, 한자, 일본어, 특수문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그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니코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미지의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표현 방식에는요,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 있어요. 먼저 비트맵 방식이 뭐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방식은요, 픽셀, 우리말로 화소라고 얘기합니다. 화소라고 해요. 자, 이 모니터를 잘게 쪼개서 하나의 작은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 가장 작은 사각형 하나를 픽셀, 화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작은 사각형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비트맵 방식은 주로 사진을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쓰게 돼요. 사진 찍었을 때 여러분들 표현되는 그 방식이 바로 비트맵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비트맵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사진이 먼저 이게 100% 원본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800%까지 8배까지 확대를 쭉 시켰더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네, 요 계단 현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거칠게 깨지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되는데 요거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이 비트맵 방식입니다. 근데 비트맵 영문이죠. 맵이라는 건 지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네모칸에 대한 정보를 따로따로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요렇게 된 그림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제 화면입니다. 화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모니터를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마지막 이렇게 작은 이렇게 빈 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게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자, 여기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실제는 이제 검정색이지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냥 흰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여기는 진행색은 이제 전구가 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전구가 이렇게 켜져 있다. 아이고, 이거 삐뚤빼뚤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꺼져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했다. 꺼져 있다. 0이죠. 꺼져 있는 상태는 0이잖아요. 0, 0. 즉, 자, 예를 들면 요렇게는 가로, 요렇게는 세로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여기 A열 첫 번째 칸은 꺼져 있으니까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꺼져 있어, 꺼져 있어, 꺼. 여기는 켜져 있네, 켜. 자, 이렇게 하나씩 그 비트의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 이게 바로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때요? 선명하게 그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사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인치당, 여기 1인치당 도대체 몇 개의 화소 픽셀이 들어있느냐, 또 이것을 이제 프린트한다고 봤을 때, 자, 1인치,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도대체 몇 개의 점을 찍게 되느냐. 점을 찍게 되면 도트가 되고, 점입니다. 이게 점이라는 말이에요. 다트. 자, 또 몇 개의 화소를 사용했느냐. 픽셀이에요. 픽셀을 쓰느냐. 요거 하나가 픽셀이라고 그랬죠. 화소라고 한다. 화소. 자, 요 화소가 몇 개 들어있냐. 이거에 따라서 단위가 표시가 됩니다. 점이 몇 개 찍혔냐. 다트 퍼 인치. DPI. 픽셀 퍼 인치 PPI.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상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종이에 인쇄할 때는 프린터 옛날에 그 점을 다다다닥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옛날 신문지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PPI는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볼 때 픽셀에 도대체 몇 개 들었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모니터는 상당히 그 해상도가 좋죠.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도대체 이미지, 문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미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 중에서 비트맵 방식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방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여기 보면요, X와 Y 좌표값. 자, 요렇게 있으면 점이 여기 있다. 그럼 바로 여기 X축, Y축 몇 번에 해당되느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쓰는 거죠. 그래서 X축 몇 번, Y축 몇 번은 뭐다, 어떤 상태다, 이렇게 수식의 형태로 표시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이것은요, 특징이 뭐냐? 확대했을 때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 자, 요거 주로 이렇게 색상이 단순한 그림 또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벡터 방식에서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빨개,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기록하는 것보다 요만큼이 다 빨개라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어때요? 더 빠르겠죠.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얗고, 예를 들면 빈 공간은 다 하얗고, 요만큼 이 안에, 테두리 안에는 빨갛고, 동그라미 안에는 노랗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걸 수식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벡터 방식이에요. 주로 이미지, 애니메이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복잡한, 여러분들 지금 사진 찍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 보이는 이 얼굴에 요 하나하나에 대한 그 섬세한 디테일을 다 일일이 담기는 어렵죠. 만화, 영화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사진하고는 좀 구분이 되죠. 사진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보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사인 같은 거, 이런 건 하나의 수식을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 수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미지의 해상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죠. 1인치에 표현할 수 있는 픽셀의 개수, PPI입니다. PPI, 픽셀, 화소수 per 인치. 1인치당 화소수가 몇 개가 들어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개의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dot per inch, 1인치에 몇 개의 점들을 찍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모니터에서는 PPI를 쓰고 인쇄물의 경우에는 DPI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DPI는 출력 1인치당 몇 개의 점을 찍느냐, 픽셀이 아니라 점입니다. 자, PPI는 1인치당 몇 개의 픽셀 화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잘 받으셨나요? 좀 지루하셨죠? 지금부터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자 표현과 그리고 이미지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문자 표현 방식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방식과 유니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미국에서 정한 표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숫자, 특수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진화 코드를 하나하나 글자와 대비해서 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널리 사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 사용하는 영어 말고도 다른 언어들, 한글,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그런 개념이 유니코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주로 사용했고, 그 외에 통신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페리티 비트를 넣어서 8비트를 쓰게 되고요. 유니코드는 그보다는 이제 16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또 공부를 했어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었습니다. 비트맵 방식은요, 글자 그대로 비트, 깜박깜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소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기록하는 방식이죠. 자, 상태, 꺼졌다, 0, 켜졌다, 1,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방식, 비트맵 방식이었고요. 대표적인 파일류는 비트맵 방식의 BMP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JPG, 이런 것들이 비트맵 방식의 파일 형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은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즉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이 단순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좀 더 여기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자면 검정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중복되지 않고
용량을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트맵 방식은요, 일반 사진이나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돼요. 조금 더 세밀하고 변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크죠. 그리고 확대하면 파일이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벡터 방식은요, 아까 수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간편하니까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트맵 방식에 의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오히려 용량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 방식은 주로 이렇게 간단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건 주로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방식은 주로 벡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려우셨지만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는 시간 가질게요. 안녕.